도시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가치평가입니다. 주제를 발표하실 유은하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연구원님은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발달장애인 치유재활을 위한 농장활동 모델 개발, 예방중심형 치유농장 사업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저서로는 생활습관성 질환 개선, 치유농업 활동 매뉴얼 등이 있습니다. 유은하 연구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시농업과의 유은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도시농업의 가치평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과제는 작년 2022년도 9월부터 12월 동안 12월까지 저희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가 주체가 돼서 우리 도시농업 사업과 연구를 추진한 지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그 가치가, 도시농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연구를 실행을 했고요. 좀 전문적인 역량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산업법인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참여해서 수행을 한 것입니다. 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경은 원장님의 지시사항이었고요.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도시농업 연구를 했는데, 가치가 어떤 도시농업의 기능에 따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통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저희도 그거에 이전부터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그러나 사실 도시농업의 가치라는 보이지 않고 굉장히 막연한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2000년대에 넘어서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확산이 됐지만, 그 전부터 좀 있었었죠. 그리고 선진적인 국가들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선진국형 도시농업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쿠바의 어떤 개도국의 형태로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도시농업이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1960년대 이후로 경제개발 계획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진다든지, 아니면 도시 빈민들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도시 어떤 짜투리 텃밭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도시농업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90년대 말에 그 IMF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발 그 금융 위기 때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도 한번 커지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그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시행된 도시농업법,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도시농업의 사업과 연구개발이 박차를 됐고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과, 그리고 이제 단순히 도시 텃밭이 아닌 그 도시 텃밭 비롯해서 어떤 공동체 정원이나 학교 텃밭, 어떤 이런 정원 문화나 도농 교육, 농촌 관광, 정원 관광, 최근에 그 치유농업과도 연계가 돼서 사회적, 경제적 수요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정의를 하고, 또 이 도시농업의 분류와 유형들을 새롭게 고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농업법에 따른 그 도시농업의 정의와 분류를 검토를 해보면, 여러분들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많겠지만, 법을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농업 법을 들여다보면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나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를 한다든지, 뭐 수목이나 화초를 재배한다든지, 양봉을 하는 것까지도 최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 공간에 따라서 도시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도시농업인과 2017년도 도시농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농업관리사가 지금 양성이 되고 있는데,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도 주택 활용형을 비롯하여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서, 사실은 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실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법적인 정의나
유형이 딱 나누어져 있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효율적인데 빠르게 변화되는 도시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는 조금은 좀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최근에 들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도시농업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도시농업이 어떻게 연구되고 고찰되었는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도시농업이 도시 농지 발생 과정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소규모 유휴 농지에서 행하는 농업 등에 주로 이제 한정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이제 범위가 커져서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도시 재생 그리고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 등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목적도 먹거리 조그만 짜투리 텃밭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목적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취미 활동이나 어떤 도농 상생,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이나 어떤 이런 자원적 공익 기능의 도시농업이 접목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도시농업을 이전의 법률상에서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좀 광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대중이 건강과 취미와 환경 개선, 공동체 공익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농업활동과 농업인이 대중의 도시농업 활동을 위해서 행하는 농업이나 그와 관련된 활동까지 저희가 다 포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해서 가치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들, 학술 문헌들을 모찰해 봤을 때는요, 도시농업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그 정의를 하고 분류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내부 및 외곽에 위치한 광범위한 농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도시 녹지 공간에 존재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문적인 활동, 그리고 도시 정원을 활용하고 있고 도시 정원 활동을 포함한다라는 정의와 도시 농업인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법적인 정의에 의해서 도시 농업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농업인과 도시 농업인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 농업에서 대중과 공동체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야말로 도시 농업을 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중이라고 이야기해서 도시농업을 주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협회 그리고 기관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아까 이제 법적인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지역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해외의 사례들을 본다면 공간적인 범위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농촌과 도시 공간이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서로 혼성화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가 학술적인 문헌들을 모찰해서 이야기했던 도시농업의 광의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의 그 학술 문헌을 통해서 도시농업의 광의적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안이나 외곽에 위치하면서 어떤 총체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상업화된 농업을 수행하는 생계적인 생산과는 다른 다양한 생산 체계를 포괄한다. 약간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생산 체계 우리는 취미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된다면 여기는 좀 더 포괄적으로 도시농업의 정의를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연구 도시농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형을 좀 분류를 해봤고요. 선행 논문들, 선행 학술 문헌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유형을 목적과 장소, 이용 형태로도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 목적에 따라서 소비와 전후방 산업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각각 그 목적에 따라서 교육, 복지, 생활문화, 환경 개선 그리고 전후방 산업에 있어서는 도농교류와 산업개발로도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2010년도에 도시농업의 기능을 나누었던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분류를 경제, 사회, 환경으로 나누었고 그 안에서 공분류로는 직접적인 소득 증대의 효과, 직접 효과와 그리고 유관 산업의 어떤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인 가치 창출, 간접 효과를 나눌 수가 있었고 8가지의 유관 산업을 나누어서 거기서 파생되는
가치를 평가했고 이와 조금 별도로 2차적인 간접 효과로서 산업 연관표를 활용해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는 건강과 공동체 통합 그리고 문화, 교육에 나누어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지불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권부 가상가치 측정법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요. 환경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은 설문을 통해서 생태와 환경 정화, 환경 녹화와 미화 이렇게 나누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돈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부 가치 측정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직접적으로 도시농업을 함에 의해서 파생되는 소득 증대의 효과, 직접 효과와 그다음 산업 파급 효과, 간접 효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의 중간재비나 텃밭 조성과 운영 그리고 관련된 화훼산업, 화훼 관련 용품과 서비스, 정부 지자체 예산, 도시농업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농업 관람객의 창출, 일자리 창출에 나누어서 1차적인 간접 효과를 측정하였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산업 연관표를 활용해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학교 텃밭과 학교 텃밭이 아닌 것과를 좀 나누어서 접근을 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학교 텃밭의 사회 경제적 가치 평가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활용했고 첫 번째로 그 학교 텃밭 교육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학교 텃밭 체험에 따른 농산물의 판매 증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텃밭을 통해서 교육 효과로 학생들의 그 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율을 그 농업소득 증가액으로 환원해서 경제 가치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건강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채소와 과수를 얼마큼 더 많이 먹는가에 대한 것들을 학부모를 통해서 조사를 했었던 데이터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 증가율과 농가 수치율을 곱해서 첫 번째 그 학교 텃밭 체험에 따른 농산물 판매 증가가 532억 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텃밭을 제외한 텃밭 생산량에 따른 소득 증가. 우리가 텃밭 활동을 하면 무언가가 창출이 되죠. 수확물이 창출이 되는데 사실 저희 2012년도에 국민원예 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에서 도시농업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과제를 수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수확량을 일반적인 생산 농가와 도시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것의 수확량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프로페셔널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도시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은 한 18% 정도의 생산량을 얻는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41억 원 정도 그래서 도시농업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573억 원이다라는 것들을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농업의 간접 효과인데요. 간접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효 1차 효과와 2차 효과를 나눌 수가 있었고 1차 효과에 있어서는 8가지로 유관 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중간재비, 종자나 농기, 기자재 등 이 비용과 학교 텃밭 조성 비용, 학교 텃밭 운영 비용,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된 화훼류 생산액, 그리고 화훼류 생산액을 제외한 화훼 관련된 용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돈,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과 박람회를 치르는 데 드는 예산, 그리고 도시농업 관람객 예상 수입,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각각 계산을 해서 1조 1,245억이라는 돈을 추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8가지의 유관 산업을 가지고 다시 그 산업 연관표상 소분류에 매칭을 해서 이것을 다시 대분류 기준으로 통합을 하고 재점열해서 도시농업 항목을 대분류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투입 산출표를 재구축했는데요. 이거 앞서서 오욱 교수님이 아마 관련된 전방산업, 후방산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것과 좀 연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항목의 생산 유발 계수와 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이용해서 생산 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을 각각 1조 3,819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5,454억 원으로 해서 총 1조 9,273억 원의 가치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산업영화표를 분류하고 다시 재통합하고 하는 그 표가 좀 많이 복잡해서 혹시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해드리겠지만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산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추출을 해냈고요. 평가를 해내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1차적, 2차적인 효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보았을 때 3조 1,090억 원이라는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의 사회적인 가치 평가 부분인데요.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계산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류를 할 때 전문가들이 선행 연구들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서 이 분류표를 만들었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하위에는 건강적인 가치, 공동체 통합의 가치,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 교육적인 가치를 나누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지불 의사,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를 이중 양분 선택형 조건부 가상가치 측정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1년도에 학교 텃밭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평가라는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과제를 통해서 나온 가치와 그 학교 텃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얼마큼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1,200명의 수도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의성을 보이는 제시 가격이나 연령대, 월 평균 가구 소득, 도시농업에 대한 인지도, 도시농업에 참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변수에 따른 유의성을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그 평균값을 적용해서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을 산출을 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1인당 13,892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지불 의향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그 도시농업에 대한 인지도가 우리 1,200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가, 도시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도에 대해서 매우 낮음과 매우 높음 이렇게 나누어서 인지도를 평가를 했고, 그 다음 15세 이상의 비농업 인구,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 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재화 용량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이기 때문에 이 경제 인구의 연령을 적용을 해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 6,039억 원이라는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2021년도에 그 학교 텃밭에 관련된 사회 경제적 가치 평가를 하였을 때 사회적 가치가 3,377억 원, 7,377억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여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1조 3,416억 원이라는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인데요. 사회적 가치와 마찬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중 양분 선택형 조건부 가상가치 평가법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대상자들에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도시농업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 경험 여부라든지 농촌 거주 경험 여부, 환경 보호 제품 구매 정도나 사회적으로 유익한 제품 구매 정도, 윤리적인 제품 구매 정도 이런 것도 함께 조사를 해서 환경적 가치를 밑에 생태와 환경 정화, 환경 녹화, 미화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떤 것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가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가 제시 가격이나 성별, 교육 수준, 평균 가구 소득이나 도시농업 인지도, 도시농업 참여 경험, 공정 거주 경험, 사회 유익 제품 구매 이런 것들이 다 유의성을 보여줬던 변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값을 적용해본 결과 1인당 그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의 지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불 금액은 평균 12,544원. 사회적인 것보다 살짝 낮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태, 그 소분류인 환경적인 기능의 소분류인 생태나 환경 정화, 환경 녹화의 미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도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사람들은 환경 정화의 기능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었고, 그다음 도시농업에 대한 인지도도 다 달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인 가치 평가를 쓰는 평가를 했었을 때 이 방식과 똑같이 이제 인지도나 15세 이상 그 경제 인구의 수를 적용을 해서 환경적인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 5,453억 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2021년도에 학교 톱밭에 대한 환경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환경적 가치 평가는 2,400억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해서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는 7,861억 원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사실은 환경적이거나 사회적인 가치가 더 많이 클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저희가 도시농업과에서 이걸 주최를 하는 가치평가이다 보니까 좀 쿨하게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는데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가치는 아직까지 이런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토탈 합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를 토탈 더하게 되면 5조 2,367억 원으로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아까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었을 때 3조 1,090억 원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는 6조 3천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가치는 1,861억 원 정도의 가치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 및 시사점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10년 동안 연구하고 그것에 얼마큼 많이 얘네들이 성숙했을까, 도시농업이 얼마큼 성숙했을까를 우리가 평가를 통합적으로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사실은 외국의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도시농업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치유농업과 관련된 문헌들을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이 얼마큼 크는지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나가는데 사실 우리 연구가 그러한 실태조사나 아니면 우리 도시농업이 커가는 데 있어서 연구 방법론적인 것들을 좀 세팅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도시농업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가치가 조금 원래의 가치보다 평가 절하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환경적인 가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토론과 그다음에 의견 합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오늘은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에 우리가 도시농업의 법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좀 더 커다란 광의적인 정의를 하면서 이런 기능들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향후에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주력해서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아마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유럽의 도시농업을 보면 지역 안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제고에 기여를 하는 바가 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취미나 여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포함해서 교육이나 복지나 어떤 치유 생물 다양성이나 사회적인 연대는 다원적인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시농업이 어떻게 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합의와 또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계룡 지역에서 도시치유농업연구회를 연구하고 있는 도시치유농업연구회 회장 진명입니다. 먼저 오늘 사실 저희한테 매우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도시농업 총계 심포지움인데 일단은 농진청 우리 김건희 과장님이나 우리 한국도시농업 연구회 박국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지금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질의를 할까 했는데 오늘 유나 연구관님이 종합토론 시간에 이 토론의 포럼자에 안 들어가 계셔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도시농업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실장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이제 일선에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지금 먼저 우리 상명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 등 용어에 대한 개념 등부터 시작해서 그게 모호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도시농업이 뭐냐, 치유농업이 뭐냐고 물으면 아까 용어의 개념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들인데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도시농업 속에 치유농업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도시농업은 이 용어의 개념 저기에 나와있지만 도시지역에서 토지나 또는 건축물 또 생활 속의 공간 짠스리탕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업활동을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유농업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농업의 어떤 건강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농업이 쭉 이어오다가 2020년도부터 치유농업으로 이렇게 또 다시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가 또 도시농업 관리사가 양성이 돼 있고 또 지금 치유농업 관리사가 양성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들은 매우 좀 혼재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룡 지역은 도시 치유농업 연구회라고 두 개를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구회를 만들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도시농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에 대한 것을 한번 좀 개념을 실장님께서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토론대소 있죠? 네, 저 참석할 겁니다. 인쇄가 잘못됐는지 발표자들이 같이 참석하고 토론자들이 별도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질문을 주셔서 저 살짝 긴장한 것이 경제적인 방법, 측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실 줄 알고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는데 더 긴장되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하실 때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약간 다이아그램처럼 그려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려주신 것 같은데 일부는 제가 같이 연구자로서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농업은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 아까 건축물이라든지 도시 안에 있는 토지라든지 또 도시농업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마 국토법에 의해서 또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크고 치유농업은 사실은 도시농업 안에 쏙 들어가 있기 치유농업 연구실장으로서 좀 약간 섭섭한데 더 크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할 수 있고 농촌에서도 할 수 있고 농업의 어떤 다양한 소재라든지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는 데 활용되는 그러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까지는 도시농업이고 여기까지는 치유농업이다라고 해서 생각하시기는 지금으로서는 용어가 하나 더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약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 활동 정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농촌과 도시 공간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치유농업인데 치유농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농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도시농업의 이제 법률상의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학술적인 문헌을 고찰해 봤을 때 광의적인 정의를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광의적인 정의에 의해서 저희 도시농업의 공간을 이제는 도시 안에서만 그리고 도시 근교의 외곽에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도시민들이 하는 농업활동 그것이 농촌에서 그걸 서포트한다라면 그 공간까지도 사실은 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선진국에서는 도시농업을 아까 이제 도시와 농촌이 연계되는 거나 또는 연결되는 혼성되는 거라고 표현했는데요.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농업이 질적으로 발전을 해간다면 이것을 도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농촌에서도 그 활동들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결과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종합토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